자, 이제 제품을 하나하나 선택할 건데요. 앞도어 스피커는 역시 포칼 K2 파워 시리즈의 ES165K입니다. 이 스피커는 파워 앰프, 특히 고출력 파워 앰프로 구동을 해야 그 성능을 정말 100% 발휘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일반 오너들이 알가리를 해서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무거운 스피커를 순정 오디오에 그냥 교체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거죠. 엔진 배기량은 2000cc인데 차체는 3000cc로 올린 것입니다. 차가 잘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가는 거죠. 스피커는 가격이 높을수록 고출력 앰프로 구동을 해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트위터인데요. 트위터는 고음을 재생하는 스피커입니다. 고음은 음의 특성이 직진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내 귀로 직접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고음은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옵니다. 서브우퍼는 뒷자리에 있어도 내 귀에 충분히 베이스가 난다라고 느끼지만 고음은 내 귀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양만큼만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사하고 부드러운 고음을 원한다면 챔버 타입, 내 귀에 바로 고음이 들릴 수 있도록 대시보드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오늘 선택한 트위터는 포칼 TKMX 트위터입니다. 다음은 센터 스피커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포칼 유토피아 3W2B입니다. 센터 스피커는 보컬의 깊이, 그 다음에 중후함, 부드러운 소리, 이런 성향이라면은 사실 가격을 조금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 스피커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좋느냐라는 것은 허락한다면 4인치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은 보컬과 저음이 너무 많이 재생되어서 전체 밸런스를 흐트러뜨립니다. 가능하면 4인치, 공간이 안 나오면 3인치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뒤 스피커인데요. 뒤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코엑셜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간접음이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코엑셜 스피커의 코엑셜이라는 것이 트위터 일체형이라는 뜻입니다. 트위터가 밖으로 분리형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하비 차량이 아니고 일반 차량의 경우에 트위터가 뒷도어 윗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K7이나 IG 그 이상급들의 오디오들은 트위터가 위쪽에 별도로 달려있죠. 이런 차들의 스피커를 교체할 때는 트위터를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순정일 때는 이 트윗에서 나오는 레벨이 낮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듣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제도 바뀌고 출력이 올라가거나 또 사제도만 바꿨을 때는 스피커 가격에 따라서 이 고음이 너무 세게 나와서 내 귀를 찌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고음과 서로 부딪혀서 상쇄되거나 증폭되어서 소리가 굉장히 이상한 사운드로 변합니다. 그래서 뒤에 트위터는 가능한 한 빼고 코엑셜 스피커를 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서브우퍼인데요. 서브우퍼를 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포칼 P20F와 그라운드 제로 20TX인데요. 두 제품의 특성이 약간씩은 있지만 앰프의 출력은 작지만 이온 스피커를 적용해서 출력을 높이고자 할 때는 그라운드 제로의 20TX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앰프가 출력이 충분할 때는 포칼 P20F는 4옴짜리거든요. 이 4옴 스피커를 쓰거나 우퍼를 쓰거나 아니면 20TX를 직렬로 연결해서 2옴 듀얼이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해서 4옴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앰프입니다. 파워 앰프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튜닝 하려고 하는 차량은 바이앰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파워 앰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앞 도어 스피커. 앞 도어 스피커는 지금 현재 차량의 구조가 이게 센터 스피커이고 이게 트위터이고 이게 미드 우퍼입니다. 이게 뒤 스피커 플레인지인데요. 이 트윗에서 나오는 주파수 특성은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즉 트위터 채널로 사용하는 앰프는 이 고주파 대역만 출력하는 하이패스 필터가 있는 앰프를 써야 됩니다. 즉 그것도 이 크로스오버 대역, 그 다음에 이 미드 우퍼는 여기에 서브우퍼가 있기 때문에 튜닝 이 앰프 특성 자체를 바로 이 부분이 출력되게 할 수 있는 밴드패스 필터가 있는 앰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초저역 우퍼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은 이쪽에서 출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바로 이 미드우퍼에서만 출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고음 부분은 이 트윗에서 나오는 거죠. 이 미드우퍼는 밴드패스 필터, 낮은 음과 높은 음을 잘라내는 중음만 빼낼 수 있는 필터가 내장된 앰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브우퍼인데요. 이 서브우퍼는 특성이 이렇습니다. 서브우퍼는 이 초저역, 들리지 않는 이 초저역을 커팅해내는 기능, 이걸 서브소닉이라고 합니다. 이 서브소닉을 없애는 기능이 있는 앰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정의 특성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이 부분은 안 들리게 만드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줄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우 패스, 그러니까 고음은 안 들리고 이 주파수 대역 타이트한 저음만 들리게 하는 필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출력이 부족할 때 내지는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베이스 부스트입니다. 이 대역만 특별하게 더 올리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저음까지 느낄 수 있는 이런 필터가 있으면은 딱인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제품이 SD 2000.5 5채널 앰프입니다. 75W 곱하기 4채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우퍼는 300W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직 선택하지 않은 앰프가 있습니다. 센터와 리어 스피커를 뭘로 증폭시킬 거냐? 바로 헤르만 430입니다. 여기서 헤르만 430이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센터 스피커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센터 스피커 잘못 장착하면 AM 라디오 된다 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센터 스피커인데요. 이게 트위터고 이게 미드입니다. 여기는 고음이 나오고 여기는 중저음이 나오죠. 이 센터 스피커가 순정 특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중음이고 고음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원래 이 트위터, 이게 쪽필러에 있고 순정이기 때문에 레벨이 낮습니다. 그래서 선명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올라가 있는데, 이 트윗이 챔버형으로 여기 올라가거나 화재로 이 이제 스피커를 교체해서 트위터를 바꿔주면 고음이 세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센터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고음이 안 들려야 된다는 얘기죠. 저음은 원래 없었고, 이런 필터가 내장된 앰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튜닝인 것입니다. 스피커를 그냥 바꿔주고 앰프로 구동한다고 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특성을 파악을 해서 어떤 방식 중복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중복 투자를 없애는 것은 얘 원래의 순정 상태가 어떤 상태이며 바꾸려고 하는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이 내부의 특성들을 알았을 때가 아니고 이 내부의 특성들을 알고 시스템적으로 이 특성을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고객이 향후에 이런 요청을 했을 때도 돈을 들이지 않고 튜닝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엔지니어인 거죠. 인스톨러는 그냥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잘 나든 안 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 카오디오가 돈이 많이 들고 중복 투자 많고 후회를 하고 스피커만 바꾸고 그 다음에는 카오디오 튜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카오디오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오디오가 학문도 아니고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거든요. 경험에서 나와서 튜닝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의 속속들이를 알 수 없는 거죠. 어깨너머로 배운 카오디오 튜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중복 투자를 하게 되고 카오디오는 결국에 돈 많이 들어가는 거야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미세하게 고음을 한 칸만 올려줘도 다른 스피커를 장착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섬세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실제로 튜닝을 하러 오셔가지고 튜닝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손 하나도 안 댔는데 튜닝 했습니다 고객님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고객님 반응 어떤지 아세요? 100이면 100 소리 달라졌습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소리의 반전은 플라시보다. 하지만 오래 들으면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튜닝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샵에 있을 때까지만 여러분은 고객이고 샵을 나서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튜닝을 제대로 해주면 샵을 나서고도 1년 후에도 똑같이 고객이 됩니다. 샵에 있는 시간만 고객이 될 것인지 1년 후, 2년 후까지 고객 대접을 받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착 사진을 볼 시간인데요. 앞도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앞도어는 이중방음을 냈습니다. 고객님께서 고출력, 다음에 단단한 저음을 더 원하셨기 때문에 앞뒤 도어를 전부 다 이중방음을 했고, 스피커는 포칼 ES165K2도 장착했고,
챔버를 대시보드 좌우측에다 올려놨습니다. 이 센터 스피커는 포칼의 3W2BE, 뒷도어 스피커도 똑같이 방음을 하고 포칼 키트 165 AC도 장착했습니다. 서브우퍼는 포칼 P20F로 장착을 했는데 딱 봐도 소리 잘 나오게 생겼죠. 그리고 앰프는 3열에 트렁크 내에 앰프 2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데요. 튜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감, 세 번째가 밸런스입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온라인상에 장비를 써서 튜닝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비 써서 튜닝하는 것은 입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순정 사운드가 장비 써서 만든 소리입니다. 소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스피커가 많다고 소리가 좋은 것은 아니다. 스피커가 많다고 소리 좋은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파수가 평탄한 것이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가장 나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고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만큼 더 높여줘야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보컬이 이렇게 높아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음이 낮아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런 특성 커브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 부분 내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센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트위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뒷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우퍼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앞도어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기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장비는 바로 이 귀입니다. 내가 감성 능력을 가지고 공간감을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적인 소리는 실제 튜닝할 때는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 자료일 따름입니다. 내가 튜닝을 하려고 하는 방향을 정할 때 참고도 하기 위해서 RTA 장비를 쓰는 것이지, 튜닝할 때 쓰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귀는 저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소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밸런스는 배상력과 비슷한데요. 결국에 이제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밸런스를 어떻게 잘 잡느냐라는 것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 때 고객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해줘야 된다는 거지. 많이 튜닝을 해주다 보면 고객들이 특정한 부분들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올려주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튜닝하는 사람은 특별한 한 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은 보편적인 부분. 그 보편성을 바탕으로 튜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무리 고객이 원해도 이 부분은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객들은 어떤 특정한 음악에서 어떤 특정한 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런 튜닝은 가장 나쁜 튜닝입니다.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보편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주고 고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약간만 보완해주면 정말 완벽한 사운드 튜닝이 되는 것입니다. 카오디오는 공간감과 밸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 없이 즐거운 드라이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밸런스 있는 사운드 튜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튜닝 팁을 드릴 시간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의 SUV, 물론 수입차도 해당되지만 특히 순정 외장 앰프가 장착된 차량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모하비니까 특별하게 모하비에서 잘못된 튜닝 리스트를 뽑아서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일단은 잘못된 튜닝을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는 6.5인치 대신에 5.25인치 스피커를 다는 경우, 두 번째는 콘 타입, 트위터 또는 미드레인지 추가하는 경우, 교체 또는 추가인 거죠. 세 번째는 2옴 센터 스피커로 교체하는 경우, 이 중에서도 특히 코엑셜 스피커로 교체하는 경우, 센터 스피커만 2옴 코엑셜로 교체하는 경우,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순정 외장 앰프 시스템이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일부 4옴짜리도 있습니다.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4옴인데 이 모하비는 2옴입니다. 2옴이라고 해서 2옴 스피커로 교체하는 경우, 스피커만 교체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잘못된 튜닝 예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1, 2, 4번은 2차 튜닝을 위해서
당사를 방문해 주는 고객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하루에 다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6.5인치를 5.25인치로 장착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알아봅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밑에 거 2번, 3번, 4번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상담도 받아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인치 대신에 5.25인치를 장착하는 경우가 이제 시중에 흔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소리를 사지 않고 제품을 샀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이 제품의 용도, 즉 이 제품의 설계 배경, 이것을 알아야 이 제품을 제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즉 그 얘기는 그 스피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차에 그 설계 의도가 맞아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맞게 적용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의 설계 배경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5.25인치 130cm입니다. 이 제품은 일본산인데 일본 스타일은 순정을 훼손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표시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5.25인치가 저음을 굉장히 강화시켜 준다고 해서 팔고 있는데, 이 스피커의 설계 배경은 순정 외장 앰프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 그리고 서브우퍼가 없기 때문에 저음이 부족한 차량, 이 차량에 우퍼를 장착하지 않고 베이스를 크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설계된 스피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인크로저, 그러니까 울림통, 이 스피커에 맞는 울림통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25인치의 콘지 움직임에 비례해서 인크로저가 정확하게 제작되지 않으면 이 스피커는 멀지않아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하비에 이 5.25인치를 쓰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모하비에는 이미 서브우퍼가 풍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부족하고 성향이 다른 것이죠. 그 부족하고 성향이 다른 부분은 이 스피커를 교체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브우퍼가 마음에 안 드는, 순정 외장 앰프에 장착된 서브우퍼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 성향이나 성질입니다. 즉 단단하지 않고 타격감이 없다라는 것. 이 스피커를 달면 단단하거나 타격감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 베이스 조금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이퀄라이저를 두세 칸 올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카오디오를 설계를 할 때 2웨이, 3웨이 그리고 우퍼를 따로 놓는 이유는 퀄리티 높은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미드, 우퍼 이렇게 따로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스피커 특성에 맞는 음역대를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즉 모하비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서브우퍼가 있기 때문에 앞 도어에서는 저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앞 도어에서 저음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콘지가 많이 떨기 때문에 뛰면서 노래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뛰면서 노래 부르면은 음이 떨리죠. 앞도어에서 베이스가 많이 나오면은 보컬이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퍼를 따로 다는 거죠. 고음질을 만들려고 우퍼를 따로 달아서 스피커들을 2웨이, 3웨이로 분리시켰는데 다시 거기에다가 저음을 많이 내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스피커는 순정 외장 앰프, 특히 서브우퍼가 있는 차량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 바에는 차라리 트위터만 교체하십시오. 물론 그 부분도 레벨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5.25인치의 2옴짜리 스피커를 교체를 했을 때 레벨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교체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아마도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명도, 두 번째는 출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세 번째는 베이스가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네 번째는 밸런스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명확하게 고민하신 분은 아주 적습니다. 대신에 스피커만 바꿔도 어떻게 순정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능하면은 적게 손대서 소리를 만들려고 아마도 앞 스피커를 2옴짜리로 교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 교체해 보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스피커를 교체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선명함 뿐입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더 나빠지거나 틀어지거나 맞지 않는 거죠. 결국에 돈을 또 쓰게 되는 거죠. 스피커는 소리가 난다고 스피커가 아니고 장착했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카오디오 튜닝은 소리를 만들어 줬을 때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피커를 다는 순간 소리를 산 게 아니고 제품을 사신 것입니다. 그 제품이 성능을 발휘하고 발휘하지 않고는 별개인 거죠. 그냥 제품을 장착하신 거예요. 제품을. 세상에서 가장 나쁜 튜닝을 하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 타입 미드레인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하비 서브우퍼와 해상력, 밸런스, 그리고 강력한 파워, 사모님도 모르는 서브우퍼를 장착을 해봤습니다. 소리를 들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소리는 공간감입니다. 제가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그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음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 영상은 차종에 상관없이 중간중간에 중복 투자를 피하는, 그리고 합리적인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종과 관계가 없어도 봐두시면은 여러분들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는 안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영상은 보시고 여러분들 합리적인 튜닝으로 어디 가서 봉 쓰지 마시고 즐거운 운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악마의 청음 에르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